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중국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차이나가 사실은 현재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한족의 한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온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진시황의 진나라는 어떤 나라고 또 진시황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시황이 지금 그 폭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진시황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공과 과가 있는데 공보다는 과가 주로 평가의 대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서갱유, 이것은 진시황의 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시황 하면 분서갱유와 같은 그런 과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공에 대한 것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서 역사상에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우선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쌓은 거 아닙니까? 만리장성은 지금까지도 중국인에게 세계 관광 명소로서 중국인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나라 이전에 서주 시대에는 봉건제를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진시황은 서주 시대에서는 자기의 집안들을 갖다가 지방의 제후로 봉해가지고 분봉을 해서 그걸 봉건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진시황은 봉건제를 타파하고 천하를 통일한 뒤에 36군, 36개의 군으로 만들어서 군현제를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시황은 자기의 후손이나 집안이나, 그러니까 진시황의 성은 영시인데 영시. 그래서 진시황의 이름이 영정 아닙니까? 이름은 정치의 정자고 영은 성영자인데 영성의 자손들을 지방의 왕으로 분봉하지 않고 각 지역을 군으로 만들어서 군의 태수, 현령, 군현제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문이나 이거 관계없이 관료들을 선발해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사상에서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시행하고, 서주에서는 성이 희거든요. 그래서 서주를 건국한 왕이 문왕, 무왕, 희창, 희발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희성의 자손들을 갖다가 왕으로 봉했단 말이야. 진시황 그런 걸 타파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보면 삼공구경제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삼공과 구경을 두고 그 위에 황제가 있고, 이런 제도가 전부 진시황 때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황제라는 이름도 진시황이 최초로 사용해 가지고 그 뒤에 역대 한당 송원 명청에서 전부 황제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상에서 관료 제도를 사실은 진나라에서 그 정립을 시켰고, 또 그 전국의 도량형을 통일했고, 문자를 통일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진나라 때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해 가지고 그때 만든 글자가 이제 진나라 글자이기 때문에 소전인데 그걸 진전이라고도 하는데 진자죠. 그러니까 한자 이전에 이미 진자가 있었고 그때 그 통일 문자를 3,300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자라고 하기보다는 진자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통일 중국의 역사 문화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 진시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진초, 연제, 한, 위, 조 이 육국을 통일했는데 그 육국이라고 하는 것은 6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중원지방의 농경지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 이제 북쪽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그 중원을 침입할 수 없도록 만리장성을 쌓았고, 그리고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할 때만 해도 지금 뭐 절강성, 복건성, 강서성, 호남성, 광동성 이런 데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다 변방이고 동이족들이 사는 데지요. 거기는 월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절강성, 복건성, 강서성, 호남성, 광동성 이 남쪽 지역을 전부 8년 동안에 걸쳐서 통일을 해가지고 중국 판도에 편입시킨 분이 진시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한 사람은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이 남방으로 중국의 광역을 확대한 사람도 아니고, 안으로 중원을 통일하고 남쪽으로 동이의 이 광대한 지역을, 오늘의 중국의 판도를 만든 인물이 진시황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뭐 절강성이니 복건성이니 강서성이니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때 이제 남쪽에 있는 원나라들을 전부 통일해 가지고 남해군, 계림군, 상군을 설치했거든요. 이 군들이 지금의 바로 그 남쪽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공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 크게 평가해야 될 것은 치도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달릴 치자, 길도자. 그러니까 육국을 통일했는데 그때 뭐 서로 교통이 아주 불편할 때니까 통일을 했지만 서로 왕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국을 통일해 가지고 달릴 치자, 길도자,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겁니다. 그 넓이를 50m 넓이로,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길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함양이 수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양에서 동쪽으로는 연나라, 제나라, 남쪽으로는 오나라, 초나라, 서쪽으로는 감숙성, 북쪽으로는 구원, 이 지역이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뚫었단 말이야. 그걸 치도라 그래서 그때 이름으로, 달릴 치자, 말이 달리는 길이단 말이죠.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런 그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거, 이런 것도 만리장성 못지않게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시황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받고 있는 것은 이제 유방이 건국을 한 뒤에 진시황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면 한나라를 건국한 그 명분이 약화되니까 이제 그 후기에 한나라 건국 이후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진시황을 평가절하하고 유방을 높이 평가하는 이제 이런 기록에 의해서 진시황이 저평가됐다. 그래서 앞으로 진시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시황이 어떤 인물이냐? 진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동안에는 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서용족이다. 그러니까 동방의 이족, 서방의 융족, 남쪽의 만족, 북방의 적족, 동이, 서융, 남방, 북족인데 진시황의 진나라는 그 수도가 함양에 있었고 그 선조들이 전부 서쪽 섬서성에 있었으니까 서융족이다. 이것이 주류 학설이었고, 그 전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국사대강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진나라가 그 서융족이 아니라 은나라의 제후로서 그들의 선조는 본래 동이족이었다. 동이족이었는데 나중에 서쪽으로 옮겨갔다. 뿌리는 동이족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 학계에 받아들여지질 않고 이제 그게 소수자의 설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기류가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청화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북경대학이 명문대학이었는데 요즘은 청화대학이 명문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든지 호금도 전 주석이 전부 청화대학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화대학이 아주 그 새로운 명문대학으로 지금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화대학에 보관이 되어 있는 그 책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게 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 이름이 개년이야. 주역 개사할 때 그 개자하고 해년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해마다 역사를 기록한 그런 기록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마천 사기에 보면 진나라의 선조가 뭐 비렴, 앙내 이런 분이 진시황의 선조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 이름이 아카락 올레입니다. 그분이 본래 이 진나라가 한족의 그 후손이었으면 이름을 아카락 올레 그랬겠어요? 요즘 말하면 악은 나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이 왔다 이거야. 그 이름 자체에도 벌써 본래 그 토박이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쁜 놈이 그리 왔다는 내용이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진시황의 선조가 앙내라는 거예요. 이름이. 또 비렴이라고 해서 날비자를 쓰기도 하지만 안일비 밑에 벌레충 하는 그런 글자를 써서 청렴염자고 비렴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렴, 앙내 이런 분이 진시황의 그 조상으로 나오는데 그분의 그 자세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진시황이 동이족이냐 서융족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청화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그 주간으로 된 개년이란 책에 보니까 이 비렴이 말이지. 진시황의 조상인 비렴이 본래 동쪽에 그 산동성의 지금 곡부 지역이 상엄이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상나라의 엄이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나라의 왕이 반경이 은허로 천도를 하기 전에 상나라가 수도를 했던 곳입니다. 그게 산동 곡부예요. 그 엄이란 말이에요. 문득 엄자 지명이. 그런데 이
비렴이가 이제 그 서주가 공격을 하니까 동쪽으로 엄으로 망명을 했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서주의 성왕이 그 엄 땅을 정벌해 가지고 비렴을 살해하고 그 비렴의 그 나라인 그 엄 땅의 백성들을 전부 서쪽으로 옮겼다. 그래가지고 그 서쪽의 흉노족들을 방어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의 선조들이다. 이런 기록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이런 기록이 다른 기록에는 그동안 전해 내려온 기록이 없었는데 청와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개년이란 주간으로 된 책에 이런 기록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선조들이 본래 서용족이 아니고 동이족이었는데 주나라의 성왕이 이 동쪽의 동이족 땅을 침략해 가지고 진시황의 선조 지도자를 죽이고 그 백성들을 전부 서방으로 옮겨 가지고 흉노족을 방어하도록 했다. 그 흉노족을 방어하라고 보냈는데 그 진나라의 선조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진나라가 서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동쪽으로 천도를 하면서 동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뒤에부터 그 세력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진나라의 그 진시황의 진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본다면 진시황의 선조는 서용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새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학계에서 그 서용족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선조가 서용족이라고 하는 그 주류 학설이 물러나고 다시 진시황이 본래는 동이족이었다고 하는 그 학설이 다시 주류설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역사상에서. 정확한 사료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진시황이 당연히 서쪽에 있었으니까 그 선조들이 서용족이었다 그랬는데 새로운 그 주간에서 본래 동이족이 서쪽으로 갔다. 그런 기록이 나옴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강단사학자들은 이 고조선의 조선하가 말이죠. 북경 북쪽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새로운 문헌 자료가 발굴이 돼도 그거를 본체만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자의 양심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학자들이 전목이나 이런 학자에 비하면 유치원생이고 어린애들인데 그러니까 눈이 봉사라서 못 보는 건지 아니면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 한국 학계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와도 기존에 자기들이 주장한 그것을 한 발자국도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학계는 이런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기존의 주류 학설을 배척하고 새로운 학설을 주류 학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목 같은 학자가 진시황의 선조가 서용족이 아니고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우선 진시황의 성이 희성이 아니고 서주의 자손이 아니고 영성이란 말이죠. 영은 바로 소호의 성이 영입니다. 소호의 발상지가 곡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문헌 자료하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호의 후손이고 소호가 세 토템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동이족의 시조의 한 분이 복희씨, 소호씨가 다 동이족의 시조입니다. 이 세 토템을 바로 이은 것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시황, 진나라 이것은 한국, 한민족과 같은 동일한 그런 민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차이나고 차이나는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왔고 그 진나라는
그동안에는 서융족으로 알았는데 동이족이었고, 동이족 중에서도 바로 소호의 후손인 조이, 새를 토템으로 한 조이의 후손이었다. 근데 그 조이는 바로 한국인의 조상이었다. 한국인의 새 토템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백제 금동향로의 그 봉황새라든지, 고구려의 삼조고라든지, 신라 그 금관의 그 새 기시라든지, 이런 게 다 새 토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그 진상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